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홍인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앞에 생명과학 진행됐어요. 그때는 이게 선택 인원수는 그런 거예요. 순서는 생명과학 하고에 지구가 한 1000명 정도 적거든요. 생명과학. 그래서 지구가 순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명인에서는 수요일날 하는데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명인 수업만 있습니다. 다른 날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심지어는 수요일날은 재정밖에 없어요. 재정관도 없이 그냥 일찍 와서 이런 거 챙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많이 돌아가는 게 제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항상 설명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 수업이 좋습니다. 제 수업을 따라가면 시험 잘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안 믿잖아요. 그런 얘기에도 믿음이 가지 않죠. 수업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맛보기 강좌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탕을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건데요. 일단은 이제 현재 고3 되는 친구들은 정시가 좀 변하죠. 정시 인원이 좀 변합니다. 정시 인원이 40%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년에 당장 이제 바뀌는 거는 대략 한 전국적으로 1.3% 정도가 늘어요. 인원 자체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인원수를 보면 종합이 6,600명 정도가 줄잖아요. 교과가 좀 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전국의 학교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전국의 학교가 아니에요. 전국의 학교를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15개 대학이 교과가 1,600인데 학종이 4,000명이 주거든요. 논술은 1,100명이 오히려 증가해요. 전국적으로 감소돼. 논술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적성고사가 위주인 가천대가 논술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이 좀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대, 서창도 논술로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술이 증가하는 게 정시가 4,000명인데 이 4,000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잖아요. 저게 어느 정도인지. 저게 어느 정도 와닿지 않은데 연고대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대략 한 1,200, 1,300명 뽑거든요. 근데 내년에 400명이 증가합니다. 연대가. 그럼 한 3분의 1, 30% 정도 증가한 거죠. 대략. 그리고 고대가 엄청 변하는 건데 고대가 700명대 뽑아요. 정시에서 현재. 근데 내년에 900명 증가해서 1,600명 뽑습니다. 그럼 고대 하나 생긴 거죠. 추가로. 정시에서 고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연대랑 고대 합치면 연고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럼 연고대라 불리는 학교가 올해 기준이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거기에 추가로 약대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근데 약대가 1,500명 중에 900명을 정시로 뽑아요. 서울에서. 15개 대학에서. 그럼 이게 900명이 증가했으면 연고대 수준의 학교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추가로. 왜냐하면 이공계는 무조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리고 연고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학교가 5개가 생긴 거예요. 대략. 인원수로 보면 정시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5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중경외시 라인에서 상위권 애들이 연고대를 간다는 거죠. 일반과에. 수치적으로만 보면. 물론 재수생이 늘어나겠죠. 재수생이 는다고 해서. 재수생 는다는 얘기 매년 합니다. 매년. 내년에도 재수생이 당연히 늘 거예요. 약대 때문에. 그리고 현재같이 코로나가 유지된다면 더 늘겠죠. 어차피 학교 가도 인강 보는 거. 그냥 원래 보던 인강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다만 현재 고2 애들이 불리하지 않은 건 재수생 아이들이 공부를 한번 했는데 또 공부를 하니까 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고3은 공부를 안 했어요.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학교에서 공부 안 합니다. 학교를 못 가서 공부 안 한 게 아니고요. 학원이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강제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부분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 이번 기말을 보면 결론이 납니다. 기말을 보면 우리 아이 점수로 대학을 간다 못 간다가 아니죠. 목표하는 대학을 간다 못 간다를 봐야죠. 그냥 이걸로 학교로 대충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 대학 아니면 그 최악 이거 이상은 가야 되죠. 그걸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신을 봤을 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못 가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열심히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수시를.
정시에 올인해야 된다고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으려면. 아니, 3학년 때 시험이 있는데 3학년 때 시험 잘 보면 되지 않겠냐. 우리 아이보다 내신이 좋은 애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내신에서.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잡으려면 남이 안 할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보다 내신이 높은 애들이 수능을 접고 있을 때 내가 수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따라잡습니다.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노선을. 그 결정이 늦어도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수시로 갈 건지 2개 다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개 다 하는 건. 무시해서 그럴 게 아니고요. 구조상 힘듭니다. 구조상.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교 1등이잖아요. 이과 전교 1등 하면 지규를 쓴다면 문과 전교 1등 하면 걔네가 이 세계가 그냥 내년 좀 바뀌지만 그 이 세계를 못 맞춥니다. 전교 1등이. 내년에 합의 7로 바뀌어요. 지금은 그냥 이 세계인데 이 세계와 합의 7은 많이 다릅니다. 합의 7이라는 얘기는 3이 떠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이 하나 있으면. 근데 이 세계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2등급까지만 맞는 공부가 어떤 건데요? 공부하다 딱 끊고 여기까지가 2등급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준비해야 2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 애들이 못 맞춘다. 전교 1등도 못 맞춘다고요. 그 말은 내신이랑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내신이랑 스타일이 똑같으시면 전교 점수대로 수능 점수가 쭉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시에 강한 아이들이 있고 내신에 물론 둘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행복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노선을 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과학 가지고 얘기하냐. 이게 대학별 반영 비율이에요. 과목별 반영 비율. 정시에서 지원을 할 때. 100분이나 표점으로 이제 보통 되겠죠. 그럼 보시면 서울대와 서강대 빼고는 다 수학. 일단 당연히 수학이죠. 근데 과탐이 수학이랑 같거나 혹은 수학 다음입니다. 반영 비율이. 그런데 시간표 짤 때 어떻게 짜냐? 수학 짜고요. 그 다음에 국어짜리 수학과 그 다음에 국어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탐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안 나면 탐구는 인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국영수도 인강이 있어요. 근데 유독 탐구만 인강으로 돌린다고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탐구가. 이름을 부를 때도 국영수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지구과로 대신하면 그 과학 중에서도 물화생지라고 불러요. 거의 과학 아니라는 느낌으로 듣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놓지 않던 과목은 수학이죠. 수학은 계속 공부합니다. 점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영어는 글로벌 시대라고 자꾸 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국어는 한국말이니까. 과학은 내신 때만 잠깐 하죠. 내신 때 잠깐. 그러니까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물리나 화학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점수가 쭉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구과학은 한 달 쉬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 암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을 여기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상관은 없는데 꾸준히 해야 돼요. 암기가 들어있는 과목은 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영어 단어를 까먹지 않는 이유는 계속 다녔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쉬면 그 단어 다 나갑니다. 암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만약에 인강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인강 시간표가 학원 시간표처럼 짜져야 된다고요. 시간 날 때 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학원처럼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 그걸 보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해야 됩니다. 방에다가 CCTV 설치하셔야 돼요. 저라고. 컴퓨터 화면이 나오게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뭐 3학년이 되니까 우리 애가 그래도 3학년인데 그냥 3학년이에요. 고2 때 아이와 고3 때 아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살 더 먹었고요. 위에 학년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주변에 선배들이 그런 얘기도 해줄 거예요. 야, 탐구는 여름부터 해야 돼. 그래서 그 선배가 지금 재수해요. 그 선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실패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한 길. 그래서 점수별로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6학년 때 지구과학이 1코스 41이었어요. 많이 낮았죠. 이때는 항상 좀 다르게 표 그래프 해석 능력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이 문과 스타일의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과인데 문과 스타일인 거예요. 즉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문과로 치면 사회문화고 도표 해석 이런 거. 그래프를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한가 싶어서 그 다음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평대 확 올라갔습니다. 점수가. 그 해석하는 거 좀 빼버렸더니 요 인원은 부평 인원이 아니라 수능 인원이죠. 수능 인원.
수능 공식 유형이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구과학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지구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물리는 누가 하냐면, 물리를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물리를 쟤는 4등급이 나와도 물리가 좋아요. 그래서 물리하는 애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화학을 일명 애들말로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에서 일명 수업 줬던 애 중에 삼수생이 있는데요. 얘가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생존 모의고사. 그거 출제위원회. 출제한 애가 삼수합니다. 지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쟤네는 선생님보다 문제 잘 풀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요. 선생님보다. 굉장히 잘 풀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뭘 끼고 가냐? 의대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하나씩 끼죠. 그럼 지구과학은 누가 와요? 이 세계 싫어하는 애들이 와요. 세계 못하는 애들이 와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상대평가에서 중요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면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영어처럼. 누가 뭘 하든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상대평가는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제가 더 못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지구과학은. 그래서 하위권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3은 나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왜 하다가 나중에 바꾸냐. 나보다 못한 애라고 생각해도 제가 나보다 등급이 높아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상대적으로. 지구과학 3월 교육청 때 지구과학 7만 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수능 와서 13만이 됐다고. 재수생이 6만이냐? 그건 아니죠. 재수생 한 2만 정도 들어왔고요. 바꾸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이과는 물하지. 이랬던 애들. 이과는 물하지 이랬다가 근데 물리는 포기 안 한다. 물리 절대 포기 안 한다. 화학에서 넘어오죠. 화학에서 자꾸 넘어오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안 되죠. 늦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애가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고 왔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그렇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뭔가를 따라올 수 있어요. 급박하게라도 해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부터 준비가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해요. 특히나 이 4과목 중에서도 인간 비율이 높은 게 지구과학이에요. 어떤 말 하면 외우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안 외우면 될까요? 그거를 끝까지 외우지 않습니다. 6평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외우지 않으니까 해설지를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암기 문제니까 해설지 보면 이해되죠. 이건 실수로 틀렸어. 실수를 10개월 내내 합니다. 끝까지 외우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발등이 찍힙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머니가 확인을 하면 사리가 벌어져요. 야, 너 했어? 했어라고 물어본다고 할 나이였으면 안 물어봤어. 했어라고 물어봐도 안 해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지만, 확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 어머니들이 해줘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체력 관리. 얘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늘어야 돼요. 과학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내신 때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1년 내내 공부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때 영재학교 준비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 애들도 제약을 안 합니다. 그 애들도. 본인이, 나 영재학교 가볼 건데, 물화해야지. 그런 애들이 보통 물화를 하겠죠. 근데 물리는 또 과학에 가서 애들이 물투로 갈 거예요. 자기 물리에 대한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꾸준히 시켜야 됩니다. 어디든 꾸준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3월에 시험을 보겠죠. 개념이 이제 막 딱 끝난 상황에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럼 시험을 못 보겠죠. 개념밖에 안 가요. 시험을 어떻게 잘 보겠어요? 수학은 개념이 끝나고 시험을 봤을 때 못 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지. 근데 과학은 개념이 돈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요. 얘가 왜 이러냐고. 문제를 안 풀었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와요? 1년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해서 안 나온다. 그럼 걔가 시험 못 보면 누구 잘못이냐? 제 잘못이 돼요. 야, 네가 이상을 잘못인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학원 옮기죠. 학원을 또 옮기고요. 근데 바로 옮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로 안 옮겨요. 왜 바로 안 옮기냐면 내신이 나가고. 그럼 한 달 쉽니다. 쉬었다가 5월달에 나타난다.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5월달에 나타나면 이제 문제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풀이 들어오면 저는 아직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인강하고 시험 교육해요. 다시 나와요.
그리고 다시 7월 여름방학이 돼서 나온다. 왜냐면 6평을 보고 나면 또 다시 기간이 사니까. 내신을 포기했어도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한다. 희한하게. 내신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신 공부를 해요. 과학이 왜 문제냐면 내신이 추니까 문제예요. 수능하고 상관. 국영수는 내신의 의미가 있어요. 수능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인간 보는 거예요. 모든 학원들이 휴강이 들어갔을 때 내신 기간이어서 그때 인간을 보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질문을 하고 그때 확인을 하고 그럼 본인이 적을 두고 있는 곳에 있어야 질문하러 갈 수 있지. 이제 들어오지 일주 됐는데 저 그 기간 동안 계속 질문하려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인도 말 못 꺼내고요. 선생님도 약간 애매해지고요. 계속해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꼭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을 버렸다면 내신 기간 동안에 내신을 버린 것이지 공부를 버린 건 아니거든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수능 공부를 쭉 채워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보세요. 뭐냐면 1단원을 제외한 2, 3단원은 6편, 9편에서 나오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림이 바뀌는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구과학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되면 성적이 나옵니다. 연습이 되면. 다만 이 연습이 몸에 될 정도로 돼야 돼요. 몸에 될 정도로. 이게 시험 시간의 순서도 있어서 그래요. 시험의 시간, 순서가.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마지막 시간에 툴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과학이 제일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럼 지구과학은 실력 이외에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체력도 있고요. 집중력도 있고요. 앞에 본 시험의 결과도 있습니다. 국영수를 못 봤으면 잘 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국영수를 잘 보면요. 이것만 잘 보면 되니까 부담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걸 줄인 상태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려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내용들 자체가. 머리로 거치기 전에 그걸 몸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 반복 연습이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보자마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배부되면서 아예 분석인데 그 문제가 틀렸을 때 오답 문제 들어가고요. 학생들마다 틀린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랑 비슷한 다른 형태의 문제가 숙제로 들어갑니다. 학생들마다 숙제가 다릅니다. 틀린 문제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제가 총 책이 크게 보면 5번이 나와요. 1년 동안. 개념, EBS 변형, 심화 문제풀이, 수능 완성 변형, 그 다음에 마지막 편형.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소 5번 반복합니다. 최소 5번.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들었을 때 정말 싫어도 외워져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위험한 건 1단원은 됐고요. 1단원은 잘하고요. 2, 3단 하면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몰라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확인한다고 듣는 거라고요. 축구에서 공을 못 쳐서 공을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할 줄 알아요.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딱 듣고 가서 집에 들어가면 첫 수업을 하고 나면 어머니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 있죠. 나랑 안 맞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다고. 원래 걔랑 저랑 안 맞아요. 처음 만났어요. 집에 함께 사는 여성도 그렇게 많이 맞진 않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맞춰지는 거거든요. 지나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야 맞아요. 그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뭘 맞추죠. 처음 봤는데 이 성향을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만 보고 나서. 더군다나 요새 마스크 쓰고 있어도 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나랑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학원 다니기 싫고 집에서 편하게 인강 볼래. 근데 인강을 본다면 상관이 없죠.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지 않는다는 게. 그걸 철저하게 실크해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인강을 봐도 됩니다. 인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도율이 100%가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개념 수업이. 그럼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골라봤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면. 그러면 누수가 생겨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지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전범위 시험. 왜냐하면 범위가 전범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누수가 생겼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긴 싸움입니다. 내신할 때처럼 잠깐 반짝해서 성적 나오는 거 아니고요. 꾸준히 쭉 가야 된다고요. 한 학번에 꼭 계속 다녀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다니고 있든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인간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오늘 수학 숙제 많이 그래 오늘은 시험 안 된다고요. 수학만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수학 하나만 보면 그래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 중에 저는 최저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두 과목만 공부하는 데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두 과목 공부에서 이 두 과목 공부 양이 5과목 공부하는 양만큼 몰입하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두 과목 하는 애랑 5과목 하는 애랑 공부량은 똑같아요. 얘는 그냥 편하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이익이에요? 배우다가 야 여기까지가 이해하는 그만해 이런 거 없다고.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저만 맞추면 돼요.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어디서 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도 속될 수 없어요.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아쉬운 건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근데 바탕에서 외우는 거 나오면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 단어보다 적습니다. 영어 단어보다 훨씬 단연비율이 높습니다. 영어 재미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어 못 봐도 대학 잘 갑니다. 영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력고사에서는 중요하시지만 지금은 수능입니다. 20년 전에 학습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